남편이 복권에 당첨되더니 갑자기 나에게 이혼하자고 한다. 나는 흔쾌히 승낙하고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다. 폭설이 내리는 종말이 닥쳤을 때 나는 시골에 지은 개인 별장에 박혀 여유롭게 샤브샤브를 먹고 있어. 전 남편과 불륜녀는 꽁꽁 얼어 죽었는데 말이다. 나는 회개했다. 남편이 소란을 피우며 이혼을 요구하던 그날로 전생에 그에게 살해당했던 장면이 떠올랐다. 나는 증오를 억누르며 단번에 이혼을 수락했다. 하우샤오제는 내가 갑자기 승낙할 줄 몰랐는지 정말 나랑 이혼하겠다고? 딴수작 부릴 생각 마. 나는 날짜를 확인했다. 재난이 닥치기까지 남은 시간은 7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 당장 민정국에 가자. 가는 내내 하우샤오제는 의기양양했고 입꼬리는 주체할 수 없이 올라가 있었다. 나는 그를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을 참았다. 전생에 춥고 배고프던 그 시기 그는 도끼를 들고 나를 내리찍었다. 그 통증이 아직 정수리에 남아있는 듯했다. 이번 생엔 반드시 피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재산 분할을 할 때 나는 예금 30만 위안 전부와 차 한 대만 요구했다. 하우샤오제는 선뜻 수락했다. 위선적으로 웃으며 내가 얼마나 잘해주는지 보라던 그. 난 빈털터리로 나가는 셈이야. 나는 비웃음을 지으며 그의 속셈을 모른 척했다. 집은 너한테 남겨줬잖아. 집까지 주는 건 괜찮지. 그의 너그러움은 가짜가 아니었다. 그는 내가 모를 줄 알았겠지만 그는 1억 위안 복권에 당첨됐다. 수령 전에 나를 쫓아내고 돈을 독차지하려는 것이었다. 전생에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관계를 회복하려는 헛된 꿈을 꿨다. 그가 직장 동료인 차샤오리를 집으로 데려올 나는 때까지 그제야 깨달았다. 좋은 남편인 줄 알았던 사람이 이미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었다는 것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재지변이 닥쳤다. 폭설이 계속 휘몰아쳤고 우리 셋은 한 지붕 아래 있었다. 물자는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들 둘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 나를 내몰아 물자를 찾으러 나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관리인에게 몸을 팔아 식량을 받고 오라고 강요했다. 전생에 나는 죽어도 싫다며 버텼고 말다툼 끝에 그는 옆에 있던 도끼를 집어들고 내게 휘둘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나는 그에게 집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도시의 아파트는 종말의 때에 아무런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공격까지 받게 될 테니까 이번 생에는 그곳을 전 남편의 관으로 만들어주리라. 이혼 신청서를 제출한 뒤 서둘러 차를 몰고 집에 가서 짐을 챙겼다. 짐을 절반쯤 챙겼을 때 하우샤오젠도 돌아왔다. 숨길 수 없는 그의 미소를 보니 보너스를 두둑이 챙긴 모양이다. 하지만 난 아랑곳하지 않고 내 짐들을 계속 정리했다. 특히 솜을 덧댄 두꺼운 겨울옷들 위주로. 하우샤오젠도 여름 옷 몇 벌을 대충 챙기더니 쿨하게 손을 흔들며 현숙한 아내여 안녕이라 말했다. 내 그 쓰레기 같은 짐들 다 챙겨서 당장 내 시골 구석으로 꺼져버려. 난 놀러 나갈 거니까. 전생과 마찬가지로 그는 상간녀인 차샤오리와 함께 사냐 해변으로 휴가를 떠났다. 돌아올 때쯤이면 극한의 추위가 시작될 텐데 그들은 내 몸에 걸친 두꺼운 이불을 전부 빼앗아갔다. 하우샤오젠이 떠나자마자 나는 쉴 새 없이 집안을 뒤졌다. 그의 겨울옷도 전부 챙겼다. 우리 아빠 입으시게 솜이불 8채. 이건 내 혼수품이니까. 말린 고기와 소시지도 전부 가져가야지. 이건 우리 엄마가 만드신 거니까 다 챙겨가자. 주방을 털던 중 우연히 눈에 익은 도끼 한 자루를 발견했다. 원래는 사고를 자를 때 쓰던 것이다. 전생에 그것이 무지했던 시절의 흉기가 되었을 줄이야. 잠시 응시하다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겉보기엔 변한 게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텅 빈 이 집을 몇몇 중요한 은밀한 위치에 실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처리를 마친 뒤 짐을 챙겨서 밤새 차를 몰아 대대로 친한 남편의 집으로 돌아갔다. 부모님을 뵙자마자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전생에는 전기와 인터넷이 끊겨 부모님과 마지막 연락조차 닿지 못했다. 그분들이 천재지변을 버텨내셨는지도 모른 채 내가 오는 모습에 부모님은 당황하셨고 무슨 일이냐며 서둘러 물으셨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천재지변과 회기에 관한 이야기까지. 엄마는 안쓰러움에 눈물을 흘리셨고 아빠는 노발대발하며 그 나쁜 놈이라 욕하셨다. 정말 인간도 아니라고. 아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둘러 집을 개조해야 해요. 식량과 물자도 비축하고요. 아빠는 흔쾌히 그러자고 하셨다. 딸아,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하마. 나는 머뭇거리며 물었다. 정말 회귀했다는 걸 믿으세요? 충격받아서 헛소리한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위로하셨다. 진짜든 가짜든 상관없다. 우리 딸만 행복하다면 무엇을 하고 싶든 엄마 아빠가 함께 하겠다고.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날 아침 일찍 공사업체를 불러 건물 전체 보강을 시작했다. 이중 단열 작업도 하고 창문도 가장 튼튼한 3중 유리로 전부 교체했다. 바깥쪽에는 전기가 흐르는 방범 철망도 설치했다. 옥상에는 거대한 태양광 패널 5개를 설치했다. 원래 집에 벽난로가 있어서 펠릿 난로 2대만 더 사면 충분했다. 펠릿 연료도 수십 자루 준비했고 나중에 가스가 끊기더라도 연료로 물을 끓여서 밥을 할 수 있죠. 아빠는 스테인리스 소재로 보온 물탱크도 몇 개 맞춘 식수 문제도 해결됐죠. 이제 우리는 각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근처 시장에 가서 갓 도축한 각종 고기를 사셨고 엄마는 집에 남아서 텃밭에 채소와 과일을 수확했죠. 전 차를 몰고 대형마트에 가서 소모품들을 좀 샀어요. 생필품이랑 즉석식품 같은 것들이요. 마트에 도착해서 우선 거위털 이불을 10채 넘게 사고 전기담요와 패딩도 샀어요. 그 다음엔 화장지랑 생리대 같은 생필품을 샀고 즉석식품도 꽤 많이 챙겼어요. 혹시 정말 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와도 배를 채울 수 있으니까요. 제 예상으로는 폭설을 무사히 넘긴다 해도 한동안 날씨가 더 추워질 것 같거든요. 병이 나는 걸 막기 위해 약국에도 한 번 더 들러서 상비약을 좀 사서 비축해뒀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빠가 고기를 몇 박스나 사오셨더라고요. 고기를 냉동실에 넣는 걸 돕다가 냉동고 한 칸이 이미 차 있는 걸 봤어요. 안에는 온갖 맛의 아이스크림이 가득했죠. 엄마는 옆에서 아빠가 애 버릇만 나쁘게 들인다며 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할까봐 일부러 이만큼이나 사오셨다더라고요. 엄마는 여자애가 아이스크림은 적게 먹어야 하고 게다가 날씨도 그렇게 추워질 거라는데 찬 걸 더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죠. 엄마는 옆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셨지만 냉기 때문에 손은 차가워졌어도 마음만은 정말 따뜻했어요. 비축한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아빠가 사오신 고기가 정말 많더라고요. 돼지, 양, 소, 닭, 각종 고기뿐만 아니라 활새우까지 있었죠. 그래서 상업용 대형 냉동고까지 빌려서 고기를 저장하기로 했어요. 폭설이 내릴 때는 기온이 매우 낮겠지만 재난이 닥치기 전 며칠 동안은 식량을 보관하려면 역시 냉동고가 필요하다. 주변에 인적이 드물어서 이런 큰 소동에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았다. 엄마는 방 안에 가득 쌓인 비축물을 보며 걱정하셨다. 어떤 것들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낮은 온도에서 신선함이 유지되지만 가지나 연근 같은 것들은 추위에 약하다. 이건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겠다. 나는 엄마를 빤히 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명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생각해봐요. 엄마는 금세 기뻐하며 말씀하셨다. 맞다. 역시 내가 영리하구나. 그러고는 서둘러 기름솥을 걸고 고기소를 만드셨다. 가지 튀김을 만들기 시작했고 연근 튀김에 무 안자도 한 대접 튀겨내셨다. 아빠는 그 틈을 타서 다시 조미료를 잔뜩 도매로 떼어오셨다. 식용유, 쌀, 밀가루도 차에 가득 실어 돌아오셨다. 갓 튀겨낸 가지 튀김은 바삭하고 고소했다. 엄마는 얼른 맛보라고 하셨다. 나는 한 조각 집어 김을 불어내며 오랜만에 별미를 조금씩 천천히 음미했다. 마음은 마치 어린 시절처럼 평온하고 고요해졌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얻은 짧은 휴식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바깥 세상의 근황을 살폈다. SNS를 새로 고침하자마자 차오샤오젠의 커다란 얼굴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와 밀착해 얼굴을 맞댄 차샤오리도 있었다. 사냐에서 아주 즐겁게 놀고 있는 모양이었다. 나는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었다. 그래, 마음껏 즐기렴. 인생의 마지막 행복한 시간을 누리길. 바로 다음날 날씨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 청명해야 할 가을 날씨가 갑자기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기온은 순식간에 40도까지 치솟았다. 전국 각지에서 아우성이 터져나왔다. 늦더위가 너무 심하다고 아우성이었다. 내 마음은 점점 가라앉았다. 역시 천재지변이 다가오고 있었다. 전생에도 이틀간 고온이 계속된 뒤 셋째 날 오후에 갑자기 강풍이 불기 시작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졌고 곧이어 폭설이 몰아쳤다. 나는 관련 게시물 아래에 댓글을 남겼다. 날씨가 비정상적이라고 만약을 대비해 물자를 비축해두라고 권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비웃음뿐이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누가 음식을 비축해? 웃기네. 물자 팔러 온 거 아냐? 또 종말 소설 보고 맛이 간 놈이네. 더는 대꾸할 힘도 없다. 하긴 믿기 힘들 테니까. 내 경고가 조금이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기를. 만약 내 말을 듣는 사람이 그보다 좋은 일은 없겠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어느 날 갑자기 휴대폰 모니터링 앱에서 알림이 왔다. 하우샤오젠의 집에 누군가 왔다. 보니 그와 차샤오리가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것이었다. 전생보다 하루 빨랐다. 왜 일정을 변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니터를 통해 보니
그들은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차림이었고 이 빌어먹을 더위에 대해 투덜거렸다. 그러고는 배달 음식을 먹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을 자고 것이다. 일어났을 때 세상을 뒤흔들 격변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줄은. 9월 5일 오후 폭설이 예정대로 몰아쳤다. 나는 창밖에 한방눈을 바라보며 모든 준비가 끝나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수중에 있던 30만 위안의 예금을 전부 썼다. 구매한 물, 잔은 우리 가족이 한동안 버티기에 충분했다. 사람들은 인터넷에 불만을 쏟아냈다. 누군가는 어디 억울한 일이라도 생긴 거냐고 물었고 어떤 이들은 그제야 뭔가 잘못됐음을 깨달았다. 물자를 비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저녁 무렵이 되자 눈은 점점 더 두껍게 쌓여갔고 멈출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만약을 대비해 밖으로 나가 물건을 사려 했다. 한편 하우샤오젠 쪽은 두 사람이 여전히 이불 속에 뭉개고 있었다. 차샤오리가 불안한 듯 말했다. 샤오젠 오빠, 우리도 식량을 좀 비축해야 하지 않을까? 밖은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 갈 거면 너 나가. 그가 불쾌한 듯 대답했다. 하우샤오젠이 짜증내며 말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어딨어? 인터넷으로 심부름 시키면 되잖아. 2시간이 넘게 지나서야 주문한 물건이 도착했다. 하우샤오젠은 심부름 기사에게 평점 테러를 하겠다며 투덜거렸다. 심부름 값을 그렇게나 많이 줬는데 말이다. 결국 속도가 여전히 이렇게 느리네. 그런데 밖은 보지도 않는 건가? 밖은 벌써 종아리까지 눈이 쌓였는데 그들이 구매한 물자들을 살펴보니 세상에 도시락 2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과자와 맥주뿐이었다. 속으로 고개를 저으며 감시 화면을 껐다. 저녁으로 뭘 먹을지 보러 1층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현관문 쪽으로 가서야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밖을 계속 내다보고 계셨다. 엄마, 무슨 일이야? 아빠가 아직 안 오셨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빠가 어디 가셨는지 얼른 여쭤봤다. 점심 먹고 바람 부는 걸 보시더니 할아버지 댁에서 물건 좀 챙겨온다 하셨어. 할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겨진 그 낡은 집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아빠는 이 정체모를 재난이 닥치기 전 한 번 더 보고 싶으셨던 게 당연했다. 문밖을 내다보았다.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고 주먹만 한 눈송이만 흩날릴 뿐이었다. 날이 더 어두워지기라도 하면 방향을 잃어 길을 찾기 힘들 텐데 걱정스러운 마음에 식은땀이 났다. 당장 방으로 가 두꺼운 옷을 껴입고 아빠를 찾으러 나갈 준비를 했다. 바로 그때였다. 엄마가 반갑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아빠 오셨다. 현관으로 달려나갔다. 무사히 귀가하신 아빠를 보았다. 커다란 보따리 몇 개를 들고 오셨다. 다행히 내가 미리 대비했지. 진작 타이어에 체인을 감아뒀거든. 안 그랬으면 한밤중에나 돌아왔을 게다. 엄마가 버럭 화를 내셨다. 딸이랑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가져올 게 있으면 진작 다녀오지. 꼭 오늘이어야 했어요? 아빠는 멋쩍게 허허 웃으시더니 보따리에서 농기구 몇 개를 꺼내셨다. 거기에 전기톱도 있었다. 이건 제설 작업에 유용할 뿐 아니라 비상시에 생명을 지켜줄 수도 있다. 그리고 감 한 바구니가 들어있었다. 우리 딸이 제일 좋아하는 아삭한 감이야. 고향 집 앞마당 나무에서 열린 거지. 오늘 드디어 거의 다 익었길래 내가 전부 따왔단다.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며 시야가 흐려졌다. 애써 눈을 깜빡이자 아빠 뒤편에서 금빛 털을 가진 귀여운 뭉치가 나타났다. 세상에, 강아지였다. 고향 집 앞에서 주운 녀석이야. 얼어 죽을까봐 함께 데려왔지. 엄마는 웃으며 핀잔을 주셨다. 천재지변이 닥쳤는데 걔까지 키울 정신이 있냐고. 하지만 난 무척 기뻤다.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다. 모든 게 다 잘 되려고 이러는 거겠지. 강아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온몸이 금빛이니까. 앞으로 내 이름은 샤오바이야. 밤은 점점 깊어지고 눈발은 더욱 붉어졌다. 준비는 철저히 했지만 미지의 앞날을 마주하니 우리 가족은 마음이 무거워졌다. 다행히 엄마가 해주신 뜨끈한 완자 칼국수가 내 입맛을 돋워주었다. 배불리 먹고 심심해서 핸드폰을 보는데 하우샤오젠은 어떨까 생각하던 찰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인을 확인하니 바로 하우샤오젠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분노에 찬 목소리가 쏟아졌다. мя오하이싱, 집에 있던 두꺼운 이불 어디 있어? 나 추워 죽겠단 말이야. 아무리 찾아도 없네. 도대체 어디다 숨겨둔 거야? 난 차분하게 대답했다. 두꺼운 이불? 그거 내 혼수였잖아. 우리 이혼했으니 당연히 내가 챙겨왔지. 그걸 말이라고 하니?
너 아직도 사람이니? 이불 한 채 가지고 치사하게 굴긴 넌 평생 고물이나 쓸 시골뜨기 팔자야. 눈을 한번 흘기고는 가만히 앉아 욕먹어줄 생각은 전혀 없다.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로 설정했다. 그러고는 CCTV를 켰다. 하우샤오젠이 연달아 전화를 거는 게 보였다. 전화가 연결되지 않자 입으로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곧이어 리모컨을 들고 에어컨을 욕하기 시작했다. 이놈의 에어컨 고장 난 거 아냐? 최대로 틀었는데도 왜 이렇게 추워? 전혀 따뜻해지질 않네. 한참을 씨름해도 소용없자 결국 하는 수 없이 야른 실크 이불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떨었다. 다음 날 아침 눈이 잠시 그쳤다. 정부는 쉬지 않고 제설 작업을 시작했고 많은 시민도 자발적으로 제설 작업에 동참했다. 인터넷에서도 밖이 너무 춥다며 불만이 터져나왔다. 이 추위에 출근하고 애들 등교도 시켜야 한다니. 다들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오직 나만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중간 휴식일 뿐이라는 것을. 곧 훨씬 더 맹렬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소수의 사람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유비무환이니 물자를 좀 쟁여두라고 외쳤다. 이번에는 네티즌들의 반대 목소리가 전보다 줄어들었다. 동조하는 사람도 꽤 많았다. 나는 서서히 안도하며 CCTV를 확인했다. 시간을 때우려 하우샤오젠 쪽을 들여다봤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차샤오리와 싸우고 있었다. 지안 오빠, 배달 주문을 받는 곳이 아예 없어. 오빠가 나가서 먹을 것 좀 사오면 안 돼? 밖이 이렇게 추운데 나더러 나가라고? 너는 왜 안 가는데? 지안 오빠, 나 좀 봐요. 이 가녀린 몸으로 나갔다가 눈에 파묻힐까 봐 그래요. 정말 마음이 편하겠어요? 하우샤오젠의 표정은 그러고도 남을 기세였다. 그가 대답하기를 기다리는데 아직 탈퇴하지 않은 단지 단톡방에서 전체 공지 메시지가 올라왔다. 관리사무소에서 물자를 공동 구매하려나 보다.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묻는 내용이었다. 많은 이들이 직접 사면 된다며 필요 없다고 했지만 하우샤오젠만은 두 눈을 번뜩이며 지체 없이 관리소로 돈을 보냈다. 또한 아주 큰 홍바오도 보냈다. 관리실에 사달라고 한 걸 자기도 똑같이 하나씩 달라고 요구했다. 최정우가 되기도 전에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기세는 어젯밤 못지않았다. 정부는 긴급 휴교와 휴업령을 내렸다. 모든 사람이 질서 있게 귀가해 대기했다. 마침내 모두가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다들 마트로 달려가 물자를 쓸어 담기 시작했다. 하우샤오젠과 차샤오리는 여전히 집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관리실에서 물자를 배달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될 때까지 관리실 쪽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하우샤오젠은 참지 못하고 단톡방에서 관리인을 미친 듯이 태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나는 무심코 관리인의 프로필 사진을 클릭했다가 나도 모르게 몸서리를 쳤다. 알고 보니 그는 전생에 하우샤오젠이 몸을 의탁하려 했던 바로 전생의 전샤오바. 전샤오바는 관리실에 막대한 물자를 장악해 재난 속에서 위세를 떨치던 폭군이었다. 이번 생에 그가 하우샤오젠의 물자를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었다. 눈은 며칠 동안 계속해서 내렸고 적설량은 어느덧 2m에 육박했다. 기온도 영하 50도까지 떨어졌다. 엄마의 요리로 위안을 얻고 있었지만 지루한 기다림 속의 시간은 길게 느껴졌다. 아빠는 어디선가 카드를 꺼내오더니 우리에게 같이 게임을 하자고 하셨다. 샤오바이는 옆에서 뛰놀며 즐거워했고 난로의 불길은 아주 활활 타올라 방안은 온통 훈훈한 기운으로 가득했다. 아빠는 따뜻한 차를 끓였고 엄마는 수확해둔 해바라기를 꺼내와 나더러 직접 해바라기 씨를 까먹으라고 하셨다. 나는 태블릿을 꺼내 좋아하는 드라마를 배경음으로 틀어두었다. 온 가족이 웃음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고 밖이 얼음 세상이라는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반면 하우샤오젠 쪽은 두 사람 모두 춥고 배고픈 나머지 추위에 떨며 서로에게 기대고 있으면서도 남은 간식 한 입을 두고 격렬하게 싸웠다. 나른한 낮잠을 자고 일어난 어느 날 먹을 것을 찾아 아래층으로 내려가려 결국 했다. 진한 고기 향기가 코를 찔렀다. 알고 보니 엄마가 양등뼈 전골을 준비하셨다. 양등뼈는 양념이 진하게 배어 있었고 살코기는 뼈에서 쏙 빠질 정도로 곁들인 반찬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마장 소스와 마늘 소스에 찍어 정신없이 먹었다. 부모님께 왜 갑자기 전골이냐고 여쭤보자 엄마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씀하셨다. 내가 말한 전생의 일들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잠이 안 오더구나. 그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니. 아빠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술을 한 잔 들이켜셨다. 너를 지켜주지 못한 부모 탓이다. 이번 생에는 우리가 몇 배로 보상해주마. 엄마는 내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전골 먹은 지 오래됐다는 그 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준비한 거야. 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마음속으로 역시 집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를 걱정하며 자책하는 부모님을 보니 하우샤오젠을 향한 증오가 극에 달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CCTV를 켜서 하우샤오젠 쪽을 확인했다. 아니나 다를까 두 사람은 또 싸우고 있었다. 싸움이 끝난 후 차샤오리가 살금살금 침실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방문을 닫더니 휴대폰으로 몰래 전화를 걸었다. 형님, 그쪽에 물자가 꽤 많다고 들었어요. 이 여동생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실소가 터져나왔다. 차샤오리가 하우샤오젠을 배신하고 관리소 양아치에게 붙으려는 모양이었다. 이어서 그녀는 셀카를 한 장 찍어 전송했다. 전화기 너머에서 뭐라고 대답한 것 같은데 차샤오리의 외모가 꽤 마음에 든 듯했다. 좋아요, 박어 오빠. 그 바보 녀석 집에 있는 귀중품이랑 현금을 싹 챙겨서 오빠한테 다 가져다 줄게요. 그 녀석은 돈만 많지 멍청하거든요. 안 가져가면 손해죠. 나 기다리고 있어야 해요. 그러더니 그녀는 곧장 침실 안을 뒤지며 귀중품을 찾기 시작했다. 이걸 보니 이제 내가 나설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먼저 하우샤오젠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우샤오젠, 그쪽은 좀 어때? 먹을 건 좀 있어?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묘혜성, 나 좀 살려줘. 배고파 죽겠어. 내 어린애인이 옆에서 잘 안 챙겨주나 보지?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입을 열었다. 행아, 내가 바람 피운 거 진작 알고 있었구나. 내가 직접 올린 SNS 게시물을 잊은 거야? 학소권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다. 행아,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어디야, 내가 너 보러 갈게. 나는 소리내어 웃었다. 참 꿈도 야무지네. 그래도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내가 미리 경고 안 했다고 원망하진 마. 전화기 너머의 남자가 흥분해서 캐물었다. 내 어린애인이 다른 남자랑 도망갈 준비 중이야. 넌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잖아.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못 믿겠으면 지금 그 여자가 뭐 하는지 가서 봐봐. 집안 거덜나기 직전이니까. 말을 끝내고 나는 전화를 끊었다. 이 악인들이 서로를 괴롭히게 놔두자. 전생에 나는 비참하게 죽었어. 이 두 사람 중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모니터 화면을 켜자. 학소권이 보였다. 화가 나서 다소록을 거칠게 끌고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이 나쁜 년이. 감히 내 돈을 훔쳐서 다른 남자한테 가려고? 내가 널 가만둘 줄 알아? 이 쓸모없는 인간아. 그럼 남아서 너랑 같이 죽기를 기다려야 하니? 상황이 너무 격렬해서 차마 더 볼 수가 없어 모니터를 껐다. 그들 옆 탁자 위에 내가 미리 남겨둔 도끼가 있었던 게 생각났다. 체오프의 법칙에 따르면 그 도끼를 지금쯤 그들이 요긴하게 쓰고 있을 거다. 결과는 보나 마나 뻔했다. 이제 다시는 이 CCTV를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걸로 내 복수도 어느 정도 끝난 셈이다. 어느덧 재난이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다. 이 폭설은 수그러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셀 수 없이 많다. 현재 단수, 단전, 단망 이전에 쟁여둔 배터리도 발전기도 요긴하게 쓰였어요. 그동안 몇몇 사람들이 우리 집 창문을 두드리려 했어요. 음식을 달라는 요청은 전부 무시했어요. 정말 불쌍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지만 지금은 비정한 세상이잖아요. 사람을 경계하는 마음을 늦춰선 안 돼요. 가족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이제 집에는 매일 샤오바이가 순찰을 돌아요. 의심스러운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녀석은 사납게 짖어서 우리에게 경고를 줘요. 모든 문과 창문 앞에는 전기가 흐르는 방범 철망도 설치했어요. 게다가 아빠가 집에 계시고 주변에 함정과 덫을 가득 설치해둬서 이 집은 안전함이 넘쳐나요. 폭설이 온 마을을 거의 집어삼켰어요. 눈이 무려 3층 높이까지 쌓였죠. 다행히 우리 집 건물은 지대가 높은 산비탈에 있어서 그래도 눈이 1층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2층 발코니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 없나요? 한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실례합니다. 죄송한데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먹을 것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문 열지 마라. 우리 집에 음식이 있다는 걸 들키면 안 돼. 나는 부모님께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냈어요. 목소리가 왠지 낯이 익었거든요. 문 유리를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역시나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링천이었어요. 예전에 링천과 함께 겪었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묘혜성과 링천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이전에 올린 작품들을 확인해보세요. 나는 뒤를 돌아 부모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제 목숨을 구해줬어요. 문을 열어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우리 딸 목숨을 구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도와줘야지. 사람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단다. 그래서 우리는 문을 열어 링천을 들여보냈어요. 링천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묘혜성, 오랜만이야.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몇 년 전 하이싱 단지에서 이사한 뒤로 줄곧 만난 적이 없었네요. 당신도 어쩌다 시골까지 온 거예요? 나중에 인민병원에서 사직하고 이 마을 입구에 작은 진료소를 차렸어요. 시골 의사로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런 극한의 재난을 맞닥뜨릴 줄은 몰랐죠. 눈이 제 작은 진료소까지 집어삼켰거든요. 엄마는 곧장 국수를 삶아 그에게 건네셨다. 총각, 식기 전에 어서 먹게. 배가 많이 고팠겠구나.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먹을 것을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지난 며칠 동안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돌아다녀 본 건데 정말로 문을 열어주는 분이 계실 줄은 몰랐어요. 당연한 거야. 예전에 날 구해준 적 있잖아. 어떻게 보답할지 늘 생각하고 있었어. 아빠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다. 링천이 우리 딸 목숨을 구해주었으니 이제부터는 한 식구나 다름없다. 재난이 끝나기 전까지 여기서 함께 지내도록 해라. 우리 입에 들어갈 것만 있다면 자네를 굶기지는 않을 테니까. 링천은 급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문득 무언가 생각나서 신이 나서 말했다. 이제 드디어 마장 멤버 넷이 다 모였네요. 내 말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렇게 또 보름이 지났다. 눈보라는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재난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곁에서 함께해주는 부모님과 친구가 있고 품 안에는 귀여운 반려동물도 있으니 모든 고난을 이겨낼 충분한 힘이 될 거라 믿는다. 마음속이 충분히 따뜻하다면 종말 같은 눈보라조차 더 이상 무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